김건희 여사, 최순실 씨, 최서원 씨죠. 그리고 정경심 씨가 수감됐던 서울 남부구치소 1.9평짜리 독방에 지금 수감 중입니다. 전직 영부인 예우 차원에서 봤던 이 경호처의 경호도 당연히 중단됐고요. 지금 보실 이 사진, 2014년에 법무부가 공개했던 서울 남부교도소의 독방 내부 모습인데, 이 좁은 공간, 이 독방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인 방과 비슷할 걸로 예상됩니다. 똑같진 않겠지만 남부교도소에서 이 정도가 독방이다라고 공개한 게 지금 이 사진이기 때문에 비슷할 걸로 전망 정도 되고는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이후에 지금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아마 밤 12시가 조금 넘어서 구속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고, 원래 인치 장소가 이제 남부 구치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서울 구치소인데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호상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분리해서 지금 남부 구치소에 수감을 했습니다. 일단 수감 결정이 내려지면 일단 방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머그샷이라든지 이제 이 신체 점검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입는 수영복으로 이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침을 맞이했는데, 네. 아마 지금 아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빵과 우유 뭐 이런 종류가 나왔다 그래요, 식사로. 아마 김 씨가 일단 뭐 전혀 식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일단 본인이 식사를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병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마 구속되면서 이제 이 호송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알려지고 있어요. 본인이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앞으로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이 좀 전에 보셨겠지만 그 공간 자체가 일단 저희가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그 공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상황인데 아마 여기에 그냥 보통 평균적인 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고 이 압박감, 예.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예. 폐소공포증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혀 외부와, 물론 변호사하고는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마 충격도 클 것이고,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속된 본 거기 때문에 적응하기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아마 밥 먹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밖에 있다가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식사를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뭅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식사도 달라지고 주변 환경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좀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번호 4398번이고 지금 보시는 이 공간 2평이 안 됩니다. 1.9평짜리 독방에 김건희 여사가 수감돼 있습니다. 얼핏 봐도 뭐 성인이 딱 누웠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크게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입니다. 저곳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오늘 수감 첫날을 보내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재욱 판사, 김 여사를 구속한 판사죠.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딱 한마디 있었습니다. 발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요. 어제 저희가 아주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구속의 결정타가 된 것, 특검팀이 제출한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과 가품, 실물 2개,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4시간 동안 쭉 재판을 이끌어오던 이 정재욱 판사가요, 재판 말미에 김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목걸이 받은 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김 여사가 누구한테요? 이렇게 반문했대요. 그러니까 정 판사가 누구한테든 목걸이 받은 적 있나요? 라고 묻자 안 받았습니다 라고 부인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 판사가 심은 마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끝낸 게 총 4시간 걸린 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정치다의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셨는데, 박 의원님, 네. 김 여사는 끝까지 부인한 모양이고 이걸 판사가 받아주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저 목걸이에 대한 그 진술 여부가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는지 앞으로 뭐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이 못내 뭐 아쉬운 부분일 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어제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그 특검팀이 반클리프 목걸이 진짜와 짝퉁 이 두 개를 실물을 모두 제출했고 그리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까지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김 여사 측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대로 반박도 못했다고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안 받았다라고 했습니다만 다음이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뭐 지인에게 빌렸다느니 목걸이가 짝퉁이라느니 15년 전쯤에서 선물용으로 산 가품이라느니 뭐 이렇게 말을 좀 바꿔왔긴 했는데 이게 좀 거짓말이라고 판사가 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일단 전제해야 될 사실은 이 반클리프 목걸이는 이번에 구속 영장 청구에 범죄 혐의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영장 전담 재판부가 검토할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피의자의 여러 가지 그간의 행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거 판사가 이거 지금 별건 아니에요라고 물으면서도 또 받아준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관련된 이 세 개의 범죄 사실 관련해서도 탄핵 심판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다든가 쓰던 이 노트북을 포맷한다든가 문고리 3인방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든가 이건 뭐 전형적인 증거 인멸의 행위이죠. 이 부분은 뭐 이미 확인이 돼 있었던 거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세 가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의혹, 통일교 건진 의혹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된 특검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도 부인하는 취지였는데 사실 특검이 확보하고 있던 진술이나 증거에 의해서 바로 반박될 수 있는 허위 진술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허위 진술들은 뭐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너무 명확하게 증거로서 확인되는 내용까지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확인되면 이 구속영장을 피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결정적으로 반클리프 목걸이가 지금까지는 계속 허위로 모조품이었다를 내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진술이 바뀌고 있었는데 네. 그 진품이 법원에 제출이 됐다면 이런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불구속 재판을 할 경우에 관련된 진술의 허위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건 관계자에 접촉해서 진술을 만든다거나 조작한다거나 왜곡한다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건이었지만 어제 이 정재욱 판사 같은 경우엔 이 건을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확인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사유를 명확히 인식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